여러분은 지금 이 소녀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행복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천진난만해 보이시나요? 스칼렛 요한슨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왠지 눈물이 날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고 떠올린 그 감정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고 나서 다시 이 장면을 돌려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 바로 오즈의 마법사 영화의 주인공이지만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던 영화배우 주디 갈란드입니다. 주디 갈란드는 1922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녀의 운명은 이미 소용돌이 속에 존재했죠. 배우 출신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게이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게이가 아니라 미성년자인 남자아이가 취향인 게이였죠. 자신의 성적 취향을 숨기고 그녀의 어머니와 사기 결혼을 한 것이었고, 결혼 이후에도 주디의 가족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어린 소년과의 성추문 때문에 살던 곳에서 쫓겨나기도 하면서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연예계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주디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서 활동하면서 따돌림을 당한 것은 그녀의 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죠. 어머니는 한때 보드빌에서 공연을 했었지만 유명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자신의 꿈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투영시켰죠. 주디 갈란드는 고작 3살 때 언니들과 함께 검 시스터즈라는 이름으로 보드빌에서 가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고난 예쁜 목소리로 두 언니들보다 더욱 주목받았죠. 그러나 그녀의 재능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큰 재앙이 되고 맙니다. 10살도 되지 않은 그녀가 피곤에 녹초가 되어 무대에서 생기를 잃기라도 하면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각성제를 억지로 먹이곤 했죠. 각성제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일시적으로 흥분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약으로 마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디 갈란드는 13살이 되던 해, 당시 할리우드 배우들이 대거 소속되어 있던 대형 영화사 MGM 오디션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작 13살밖에 안 된 그녀가 출연할 만한 영화는 별로 없었죠. 게다가 그녀는 귀여운 얼굴이었지만 엄청나게 빼어난 미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주디 갈란드가 활동하던 1930년대, 1940년대의 할리우드 여배우는 미의 기준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때문에 MGM에 들어오고 나서도 그녀는 그저 작은 역할들을 전전할 뿐이었죠. 이에 주디의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파티에서 자신의 딸에게 노래를 하게 하고 파티에 온 MGM의 고위 관계자들, 남성 제작자들, 남성 감독들에게 성접대를 시켰죠. 고작 13살밖에 안 됐던 자신의 딸한테 말입니다. 후에 주디 갈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출연했던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나쁜 서쪽의 마녀는 항상 내 옆에 있었다. 내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나쁜 서쪽의 마녀였다고. 어머니가 했던 노력의 결실이었을까요? 주디 갈란드는 MGM에 들어간 지 4년이 지난 17살에 그녀의 커리어 중 가장 뛰어난 역작이라 평가받는 오즈의 마법사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가 부른 오버 더 레인보우는 8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영화는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한 촬영을 빨리 끝내는 게 곧 제작비를 절약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 주인공이 촬영 중간에 먹고 자고 쉬고 이런 시간들은 곧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상황과 직결됐죠. 제작자들은 한번 촬영을 시작하면 3일, 약 72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졸음을 참기 위해 주연급 배우들에게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각성제를 먹였죠. 미성년자였던 주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먹어야 했던 메스암페타민은 현재 필로폰이라고 불립니다. 3일간 밤샘 촬영을 하고 나면 곧장 그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수면제를 놓아 잠에 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시간 뒤 다시 깨워서 또 필로폰을 먹이면서 3일간 밤샘 촬영을 하는 시기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MGM에서는 주디에게 뚱뚱하다고 세뇌시키며 매일 치킨 스프 한 그릇만을 먹였으며 식욕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루에 80개 피, 즉 4갑의 담배를 억지로 피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며 앞장서서 그녀에게 담배를 권했죠. 이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크는 것이 더 비정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주디 갈란드의 10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열등감과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디가 13살부터 소속되었던 최고의 영화사 MGM에는 이미 빼어난 미녀 배우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나나 터너, 에바 가드너 등이 있었죠.
이런 미녀들 사이에서 키가 150cm가 겨우 넘는 평범한 그녀는 엄청난 열등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특히 당시 MGM에서는 미성년자인 소속 배우들을 위한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주디는 매일매일 학교를 다니며 열등감을 느껴야 했죠. 그리고 이런 열등감은 곧 스스로를 고립시켜 갔습니다. 주디가 학교에서 친했던 친구는 본인보다 10살이나 어린 엘리자베스 테일러 딱 한 명뿐이었고, 하다못해 본인의 생일 파티에서도 그녀는 혼자 구석에서 아무와도 말을 섞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은 무척 가혹했고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MGM에서는 오즈의 마법사 성공 이후 자사에서 제작하는 뮤지컬 영화에는 무조건 주디 갈란드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탁월한 무대 감각과 가창력, 그리고 이를 받쳐주는 연기력까지 지닌 그녀였지만 약물 남용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고, 미녀 배우들과 외모로 비교당하고 지적받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녀를 죽을 때까지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였죠. 촬영 때마다 관계자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재능 있고 아름다운지 끊임없이 말해줘야만 다음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았던 주디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기만 하면 어떤 남자든 받아들였죠. 그녀의 첫 번째 남편 데이비드 로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주디는 유부남이었던 로지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곧장 그녀를 데리고 가서 낙태를 시켰습니다. 결국 주디는 로즈와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3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이 오면 행복도 오는 법. 그 해에 개봉한 주디 갈란드 주연의 세인트 루이스에서 만나요라는 영화는 1940년대 MGM이 제작한 뮤지컬 영화 중 가장 큰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빈신트 머넬리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머넬리는 사교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덕분에 주디도 당시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점차 개선되는 듯 했지만, 딸을 낳고 나서 다시 신경쇠약이 시작되어 입원도 여러 차례 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약에 취해 또는 술에 취해 스케줄을 펑크내는 일도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 와중에 개봉한 영화 이스터 퍼레이드는 그의 개봉 영화 전체 흥행 2위를 차지했는데 1940년대 전체를 통틀어 MGM에서 제작한 뮤지컬 영화 중 두 번째로 큰 수익을 올린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디의 알코올 의존증과 마약 남용은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잦은 입원과 자살 소동 끝에 그녀는 1949년 바클레이스 오브 브로드웨이에서 중도화 차당했고, 다음 해인 1950년 MGM에서는 그녀와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당시는 이미 뮤지컬 영화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었고, MGM에서는 이미 그녀를 통해 단물을 다 빨아먹었다고 판단하여 버린 것이죠. 더욱 비참한 것은 이 당시까지도 주디 갈란드는 아직 20대였다는 겁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고작 2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두 번째 남편 머넬리와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는 주디의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 그리고 머넬리의 불륜 때문이었죠. 또 이쯤 주디는 어머니와도 충돌이 잦아져 결국 모녀의 연을 끊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에 대한 꿈을 자식에게 투영해서 주디의 인생을 고통의 소용돌이로 이끌고 갔던 그녀의 어머니는 주디와 연을 끊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다가 몇 년 뒤 심장마비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MGM과의 결별 이후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주디 갈란드. 그러나 그녀가 32살에 출연한 스타 탄생이라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흥행으로 사람들은 주디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영화는 더 이상 그녀를 주연급으로 캐스팅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죠. 이 영화의 촬영 기간 내내 약에 취해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주디 갈란드는 이쯤부터 더 이상 영화가 아닌 콘서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그녀는 사람들을 다시 매료시켰고, 약에 취해 흐리멍텅하게 있다가도 무대에만 올라가면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죠. 타고난 스타였습니다. 특히 39살에 카네기 홀에서 개최한 공연 실황을 녹음한 앨범인 주디 앳 카네기 홀로 제4회 그래미 어워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하며 가수로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앨범은 빌보드에서 무려 73주간 머물렀고, 카네기 홀은 주디를 카네기 홀 아이콘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Chicago, Chicago, that traveling town, Chicago, Chicago, I'll show you around. I love it, that's not a dolly blues, the blues in Chicago, Chicago, the town that Billy Sunday could not shut down. 41살에는 폭행을 일삼던 도박광 시드니 러프트와 세 번째로 이혼을 한 뒤 주디는 2년 뒤 마크 헤런과 네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딸도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딸의 남편, 그러니까 주디의 사위와 주디의 새 남편이 바람이 난 것입니다. 물론 사위야 남편이니까 둘 다 남자죠. 주디는 아버지부터 남편까지 동성연애자와의 악연마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주디의 네 번째 결혼도 실패로 끝이 나고 47살의 나이에 주디는 마지막이자 5번째로 미키 딘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결혼 생활은 또 다른 이유로 오래가지 못했죠. 이즈음 주디는 뼈가 다 보일 정도로 헬스케져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은 그녀가 죽어가고 있었음을 느꼈으며 그녀 자신도 몸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죠. 10살 때부터 수십 년간 매일같이 복용했던 약물을 더 이상 그녀의 신체가 버티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디는 47살의 어느 날 자신의 저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사인은 바르비투르산 과다 복용. 바르비투르산은 주디가 오지의 마법사 촬영 때부터 억지로 먹어야만 했던 바로 그 수면제였습니다. 요한스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왠지 눈물이 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인생을 알게 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이 소녀의 얼굴이 아직도 천진난만해 보이시나요? 할리우드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에 등장해 가장 화려한 뮤지컬 영화들의 주인공이었던 인물. 그러나 그 잔인한 시절에 아픈 한 조각의 삶을 살았던 인물. 주디 갈란드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